네, 목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또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좀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들이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그렇죠. 또 많은 또 뭐 그런 호재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와 또 개발의 혼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성공 부동산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3기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니까요. 이 쌀쌀했던 부동산 시장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표님께도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냐 이런 비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좀 풀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규제면 규제대로 또 이렇게 또 호재들이 쏟아지면 쏟아지는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항상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 또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그렇죠.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견고한 나만의 어떤 투자 그런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약간 윗단계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굽어보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전체 시장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불변의 부동산 성공 투자 3원칙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요즘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들이 부동산 전체 시장에 그렇죠. 밝고 흐름을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책만 또 읽는다고 해서 전혀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지 그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도 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이라는 이 어떤 두 바퀴, 두 축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바라보는 이런 균형적인 밸런스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과 시장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가 되겠죠. 어제의 일들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지금 적용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한다면 과거와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또 미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책과 시장을 읽으면서도 과연 미래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부동산의 미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2019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금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본다 그러면 일단은 수요하고 이제 공급 정책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주로 수요 정책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요를 규제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 심리를 낮추는 쪽으로만 그래서 무슨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 심리를 억누르는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년 시장은 결국은 공급 정책 쪽이 좀 주도할 거다. 지금 3기 신도시 얘기 나왔지만 또 3기 신도시 또 추가 또 발표가 될 수도 좀 구석구석에 지금 있는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30만 호, 지금 100만 호까지 지금 이미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100만 호가 또 어느 쪽으로 좀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급 정책들을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대출하고 지금 금리 정책. 지금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 것들은 미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에 2번 정도, 2020년에 1번 정도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지금 전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뭐 한 번 정도는 또 있을 수 있을, 지금 뭐 1.75라면 한 2%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 정책, 대출 정책 쪽에서 좀 풀어주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또 뭐 부동산 쪽에 지금 많은 또 뭐 상승을 좀 억제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출하고 금리 정책 쪽은 부동산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겠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서 과도한 대출을 어떻게 안고 내가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하고 대규모 개발 정책. 지금 내년 안에 이제 가장 큰 것들이죠. 지금 뭐 GTX 지금 문제라든지 또 뭐 신안산선, 그다음에 이제 세종하고 이제 그 포천 고속도로 지금 뭐 그 부분들이라든지 좀 곳곳에 지금 대형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도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겠죠. 지금 내년에 뭐 잠실 제2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지금 많은 것들 뭐 용산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그렇죠. 지금 큰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나 공급 쪽을 맞춰주다 보면 이런 어떤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은 이쪽 어떤 대형 개발 쪽은 조금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갈까요? 지금 내년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해보면 지금처럼 단순 차익형을 노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양도세 중과도 지금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신도시 발표들도 있어서 지금 집값들이 금방금방 움직이기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년은 수익과 차익의 쌍방향들, 그러니까 뭐 상가 투자라든지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내는 수익형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기존 아파트 시장보다는 내년은 지금 뭐 개포 쪽이라든지 많은 쪽에 지금 신규 입주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지금 청약시장, 분양시장들이 또 내년에 많은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올 한 해는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뭐 서울 같으면 전체 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는 개별 시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올라가는 곳들은 올라가겠지만 떨어지는 곳들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저 지금 3기 신도시하고 지금 1기, 2기 신도시, 아까 앵커브리핑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마다 또 달라지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GTX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변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다산 쪽 어떻게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 뭐 다산 바로 위니까 지금 다산도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해졌죠. 지금 하남 쪽 같은 경우는 미사 뭐 바로 아래쪽이니까 또 미사도 좀 셈법이 복잡해졌고, 어쨌든 또 강남 4구 쪽의 수요를 분산시킨다니까 강남 4구 쪽도 좀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어떤 흐름들을 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트렌드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단기 투자는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내는 거.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보고 그 지역의 일자리, 그것도 4차 산업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그쪽에 지하철이라든지 GTX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어떻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이제는 단순한 주거 중심지, 배드타운은 이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걱정들도 2기 신도시에 대한 걱정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 그러니까 그 안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자족도시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 트렌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드시 업무와 상업 복합 도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주거지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중형 중심, 그러니까 30평대라는 지금까지 어떤 대장 평형대였다면 이제는 소형 20평대 이하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대형들 있죠. 50평, 60평, 80평 아니면 펜트하우스, 이런 소형과 대형으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투자 목적에 따라서 실거주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